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클래스로 3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원소들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 요걸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화학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그 다음에 주기성, 그 다음에 원자들의 결합 이런 것들을 다룰 건데요.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이겠지만 시험 준비를 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해주세요. 자, 먼저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걸 이제 우리 주기율이라고 하는데요. 뭐 주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뭔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의미인데, 원소들의 성질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율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우리가 배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요. 주기율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인데, 이런 현대의 주기율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데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즐리라고 하는 이런 과학자들의 업적을 통해서 현재 이르렀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데베라이너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존재한다. 그것도 세 쌍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이 비슷하다. 또 플로린, 염소, 브로민이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이런 성질이 비슷한 어떤 주기성을 발견한 과학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멘델레예프가 중요한데,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의 쉽게 말하면 질량이거든요. 원자들의 질량인데, 그 원자들의 질량 순서, 즉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 가벼운 원소부터 해서 무거운 원소, 이런 순서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성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게끔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조금 더 개량을 한 것이 바로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되는데요. 모즐리는 원자들의 질량인 원자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자 번호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원자 번호는 쉽게 생각하면 양성자의 수라, 양성자의 개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번호를 매기고 주기율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현대의 주기율표고요. 현대의 주기율표에는 각각 세로줄과 가로줄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세로줄, 이렇게 세로줄, 이런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부르고요. 가로줄, 이런 가로줄, 이런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그래서 족과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 주기율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족과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족은 세로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로줄이 몇 개의 세로줄이 있냐면, 자, 1번부터 2번, 그 다음에 3, 4, 5, 6, 7, 8 쭉 가서 13, 14, 15, 16, 17, 18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요.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주기율표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 요 영역이 되겠죠. 자, 요 영역은 주기율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주기율표는 요거와 요거를 두 개를 이어붙인 주기율표 모양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4번 베릴륨에서 5번 붕소. 자, 우리 아까 현대 주기율표에는
원자 번호를 가지고 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였고요. 여기서도 보다시피 4번에서 5번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족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2족에서 바로 13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다음에 바로 붕소는 맞는데 족으로 볼 때는 2족에서 바로 13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스칸디움, 타이타늄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원소들이 각각 3족, 4족, 5족, 6족 이렇게 되겠는데요. 요 3족, 21번부터 시작되는 3족, 그다음 22번의 4족 이런 원소들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요 족을 빼고 바로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수, 해, 리베, 붕탄칠산 이렇게 이어지는 주기율표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소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라 하면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라는 거를 이 글씨의 색깔로, 지금 여기 수소 H라고 한 게 빨간색으로 H 이렇게 써 있죠. 기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액체, 자 여기 보면은 자 브로민 파란색으로 브롬이라고 BR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액체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원소 기호가 이렇게 리튬이라든지 나트륨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이제 고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의 주기율표에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당연히 원자 번호가 될 거예요. 여기 위에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색깔을 이제 우리는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나누면서 표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밑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부분에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속의 성질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실온에서 고체죠. 자, 그다음에 수는 액체다라는 예외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전기를 잘 통하죠. 그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거나 길게 뽑아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변합니다. 성질이 변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전자를 잃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자,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이게 금속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이라든지 귀금속 이런 데 활용이 되고요. 자, 비금속은 이제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만 수소는 좀 예외죠. 네, 수소는 왼쪽에 있죠. 자, 상온에서 실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이지만 브로민 액체다라고 하는, 자, 브로민 액체다라고 하는 좀 중요한 예외가 수소는 액체, 브로민 액체 이렇게 양쪽에서 예외가 꼭 있죠. 자, 광택은 없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흑연은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흑연이 예외인 거는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거나 쪼개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성질, 자 전자를 잃고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비금속의 큰 특징입니다. 역시나 중요한 예외, 수소라든지 18족 원소는 제외고요. 나머지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원소들의 주기성,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기성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거냐? 자, 바로 전자들의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죠. 자, 원자 핵에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겠지만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이런 전자들이 돌고 있죠.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전자가 아무 공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 자, 전자 껍질이라 하면
자,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에너지 준위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전자랑 원자핵과 어떤 사이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원자핵과 전자가 가까우면 에너지가 낮은 거고요. 원자핵과 전자가 멀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불안정한 거죠. 근데 어쨌든 에너지라는 것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특정한 거리라고 생각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1학년은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는 것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거리다, 특정한 위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는데, 이 전자 껍질이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존재하는 이 전자 껍질을 우리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세 번째에도 전자 껍질이 있다면 세 번째 전자 껍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자핵 주변에 껍질로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에 전자를 하나씩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전자를 하나, 둘, 세 개 채워보겠는데, 자, 채우는데 규칙이 있죠. 자, 여기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로부터 차례대로 배치가 됩니다. 자, 전자 껍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채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를 채우는데,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몇 개를 채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을 넘어가야 되느냐? 자,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를 2개를 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자, 여기에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양성자, 여기 나와 있는 양성자가 10개란 얘기예요. 양성자가 10개니까 플러스 10에 전하를 띄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양성자가 10개란 얘기는 전자도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래서 중성이 되겠죠. 자, 그럼 전자 10개를 어떻게 채우냐? 자,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 2개를 채우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웠으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를 8개까지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총 10개의 전자를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좀 더 해볼까요? 자, 먼저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입니다.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를 예를 들면, 수소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1번이고, 원자 번호가 1번이란 얘기는 양성자가 1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성자가 1개 있다는 얘기는 전자도 몇 개? 1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개를 여기 안에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중에는 당연히 첫 번째 껍질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수소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그럼 헬륨을 볼까요?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편의상 중성자는 생략을 할게요. 원자에게 있는 중성자는 생략을 하고 양성자만 볼게요. 그러면 양성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전자도 2개가 돼야 되고요. 하나 이미 들어갔고, 두 번째 전자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원자 번호가 3번 리튬인 경우에는 양성자가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럼 전자도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전자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를 몇 개만? 2개만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엔 들어올 수 없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은 바깥쪽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리튬의 전자 배치예요.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 4번은 이렇게 채우면 되고요. 5번, 6번, 7번 등등등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원자핵이 있고 자 5번은 전자 5개니까 이렇게 6번은 전자가 6개니까 이렇게 7번은 7개, 8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아까 10번 원자 번호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11번 나트륨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이 등장해야 되고 그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이렇게 채워서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자 껍질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두 번째와 같이 8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를 최대 8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몇 개였죠? 8개였죠. 첫 번째는 2개였죠. 그래서 2, 8, 8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이 원소들을 전자 배치를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리튬부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다음에 네온까지 10개의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봤고요. 그 이후에 나트륨은 세 번째 전자 껍질도 채운다고 했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까지 이렇게 전자를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원자가 전자. 자, 원자가 전자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최외곽 전자도 알아야 돼요. 자, 최외곽 전자는 말 그대로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다라는 의미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원자가 전자도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인데 최외곽 전자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배치된 전자라고 하면 두 개가 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온라인 클래스에서 얘기했듯이 엄밀히 말하면 틀립니다. 자,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이면서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여야 해요. 자,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요 두 번째 조건까지 모두 만족하는, 오어가 아니라 엔드 조건이에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관여도 하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부릅니다. 간단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생각하면 돼요. 자, 탄소 볼까요? 탄소. 자, 탄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요. 바깥쪽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러면 탄소의 최외곽 전자는 4개예요. 간단하죠? 자, 황 볼까요? 황. 자, 황은 껍질이 3개나 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럼 최외곽 전자 6개예요. 최외곽 전자 6개인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에서도 보다시피 같은 족이면 최외곽 전자가 같아요. 자, 리튬도 하나 있고요. 나트륨도 하나 있어요. 마그네슘은 2개 있고 베릴륨도 2개 있어요. 붕소는 하나, 둘, 셋, 알루미늄 하나, 둘, 셋. 탄소 아까 4개라고 했고
규수도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자, 이렇게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 수, 지금 최외각 전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외각 전자를 생각해 볼게요. 최외각 전자 수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갖게 됩니다. 힌트는 1족이면 1개고 2족이면 2개고 13족이면 13개가 아니라 3개예요. 자, 4개가 있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최외각 전자 수가 4개인 족은 4족이 아니라 14족이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가 차이가 생기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가 바로 우리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18족 원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최외각 전자 수, 원자과 전자 수가 여기서 달라지는데 원자과 전자 수가 10,000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자. 일단 최외각 전자 수를 보면, 자, 네온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죠. 요거죠. 근데 여기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자,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니까 8개가 맞아요. 최외각 전자 8개 맞아요. 18쪽은. 자, 근데 원자과 전자로 넘어가면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관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18쪽 녀석들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즉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아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없다. 원자과 전자가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안정하여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으므로 원자과 전자 수는 0이다. 자, 원자과 전자의 개념 자체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인데 그런 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주기성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에 족과 주기를 주제로 한 학생들의 설명이다. 자, 옳게 설명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죠. 자, 먼저 학생 A는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라고 설명했는데 맞는 설명이죠. 자, 같은 족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상에서 세로줄을 의미했었죠. 세로줄은 우리가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원자과 전자수,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 전자수도 같고요. 아울러 원자과 전자수도 같죠. 주기율표에서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네, 다음 학생 B.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라고 설명했는데 틀린 설명이죠. 자,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즉 1주기에 들어있는 수소와 헬륨은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만 채우죠. 그런 식으로 2주기 원소들은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채웁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까지는 맞는 설명이지만 그 뒤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틀린 설명이죠.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학생 A가 얘기했던 최외각 전자수 또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단순히 같은 주기여서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는 것은 화학적 성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은 같은 족, 즉 세로줄에 있는 최외각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녀석들에서는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 C. 자, 1에서 18주기 그리고 1에서 7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1에서 18 족이고요. 1에서 7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학생 A만 맞는 것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75번입니다.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먼저 1번.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 네, 맞는 설명이죠. 자,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아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한 개가 있으면 전자도 한 개가 있어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해서 제로, 즉 정기적으로 중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원자의 큰 특징입니다. 중요합니다. 2번,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 존재한다. 네, 맞죠? 원자핵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원자핵으로부터 특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큼 이제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즉 전자는 원자핵과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이 특정 정해져 있는 거리에서만 이렇게 궤도를 돌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핵 사이의 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원자핵과 전자의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에너지가 낮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즉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는데, 거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에너지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에너지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나오죠.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과 전자가 가까울수록, 즉 전자가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낮습니다. 그리고 멀수록 높아지고요. 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로부터 전자가 차례로 채워진다. 자, 우리가 전자 배치할 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순으로 전자 배치가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껍질이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이었죠. 즉 가장 가까운 껍질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껍질부터 채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로 가는 거였죠. 자, 5번,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는 최대 8개다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맞아요. 하지만 첫 번째 껍질은 8개가 아니라 2개였죠. 네, 2개를 채우고 8개 채우고 8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8개다라는 말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78번입니다. 네, 그림은 2, 3주기 원소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바닥 상태가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전자 배치를 한 상태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전자를 차례대로 채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례대로 채운 경우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 배치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의 개수대로 하나, 둘, 셋, 넷 채워 나갔을 때를 우리 그냥 전 바닥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기억 16족 원소들. 자, 16족 원소들이면 여섯 번째 보면 되죠. 1족, 2족, 3족이 아니라 13족이죠. 그죠? 틀리면 안 돼요. 자, 14, 15, 16, 17, 18. 자, 16족이면 요 애들이네요. 자, 16족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다. 맞죠? 자, 대표적으로 16족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8번.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8번이니까 8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도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도 8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8개의 전자를 자, 8개의 전자를 채워야 되죠. 자, 첫 번째 껍질. 자, 가운데 정말 가운데는 여기 원자핵이 있겠죠. 자, 원자핵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 8에 해당하는 원자핵이 있겠고, 자, 첫 번째 껍질,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몇 개 넣을 수 있다고 했죠? 2개밖에 못 넣죠. 그래서 하나, 둘. 다음 세 번째 전자는 이제 두 번째 껍질로 들어가야겠죠. 세 번째 전자, 네 번째 전자, 다섯 번째 전자, 여섯 번째 전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요. 그 중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전자 생각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맞죠. 자, 니은 18족 원소들 여기 있네요. 18족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틀렸죠. 18족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고 전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합니다. 즉 결합에 관여하지 않아요. 즉 전자를 이미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 껍질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설명 틀렸죠. 자, 3주기 원소들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는 2개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자, 3주기 원소들의 전자가 배치된 전자 껍질 수는 3개죠. 3개. 자, 껍질이 여기 보면 하나, 둘, 3개. 그렇죠? 하나, 둘, 3개. 3개씩 껍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주기입니다. 껍질 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주기예요.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79번 문제고요. 자, 이것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 B, 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바닥 상태 아까 설명했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자를 차례대로 채운 상태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 2개,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채운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입니다. 양성자의 수 파악해 주면 돼요. 자, A는 7번이 되겠네요. B는 12번이 되겠고요. C는 17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역순이죠. A, B, C로 갈수록 커집니다. 틀렸네요. 자, A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개수 세주면 되죠.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C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네요. 네, 틀렸죠. 자, 여기서 7번, 그 다음에 17번이라고 해서 같은 7이니까 똑같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개 그리고 7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안쪽에 껍질이 2개, 그 다음에 10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디귿은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맞죠? 자, B 껍질 3개니까 3주기고요. C도 하나, 둘, 셋 3주기죠.
그래서 껍질 수가 같아서 3주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있는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지금 다음 인강 열심히 또 듣길 바라고요. 그리고 1등급 만들기 문제 좀 많이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걸 많이 풀어봐야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